근데 이러한 현재와 미래의 지표들은 무시하고 세일즈를 위해서 과거의 지표들을 끌어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엉클 오즈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현재 호주의 유학생 및 순해외 이주 인구 숫자,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호주의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 영상에도 좀 설명드렸지만 이제 Net Overseas Migration 이라고 하는 순해외 이주 인구 숫자가 호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가지는 시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해당 영상의 자료들은요, 다른 곳들처럼 카더라 통신이라든지 단편적인 정보들을 취합한 것들은 아니고요. 호주의 유력 이제 신문들, 매체들인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 시드니 모닝 헤럴드, 가디언 등의 이제 유학과 이민에 있어가지고 인지도가 높은 칼럼니스트들이 작성한 매체들을 기반으로 해서 찍습니다. 영상을 찍는 주된 이유는요, 제가 많은 영상이라든지 또는 한국에서 호주 이민에 대한 내용 또는 호주 유학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어떠한 호주 이민 정책에 대한 발표 데이터들이라든지 과거의 내용들을 부분 편집해서 본인의 입맛에 맞는 필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갖다 붙여서 실질적으로 호주에 오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곳들이 적지 않은 듯 해서 현재 사안과 미래의 호주 정부에서 바라보는 방향성 같은 것들을 좀 전달해보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사실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나중에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나 그리고 호주 정부에서 앞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호주에서 그동안 2023년도 말부터 해서 학생 비자를 제한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학생 비자 심사는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집권당인 노동당에서 시행을 하려고 했던 학생 비자에 캡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연합당에 의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녹색당과 연합당에 의해서. 그래서 현재까지의 어떠한 학생 비자를 제한을 시도했던 것들의 결과를 보니 현재까지는 통제 불가능이다. 다만 호주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통제하려고 힘을 쏟는 형국은 적어도 한 2년간은 지속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2월 호주 통계청 ABS의 새로운 데이터를 보시면요, 20만 1,490명이 학생 비자로 호주에 입국을 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15% 증가한 수치고요. 이게 팬데믹 이전 2019년도 2월달 마지막 월간 기록보다 10%가 높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한을 하고 있지만 이게 호주 정부의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죠. 두 번째, 현재 호주에서는 역대급 유학생들이 체류를 하고 있어요. 호주 내무부의 전 차관인 아불 리즈비 씨가 이야기한 기사의 내용들을 보면 현재 호주에 대략 7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 중이다. 적지 않은 숫자죠. 작년 3월 달에 2024년도 67만 1000명을 넘어선 최고 수치인 상황이고, 여기에 브리징 비자, 이제 비자를 신청해놓고 기존 비자 끝나고 이제 연결되는 브릿지 비자, 연결 비자 소지자 10만 명은 포함이 되지 않았고, 여기에 더불어서
구 AAT, 현재 ART, 재심이죠. 비자가 거절나서 재심, 다시 한번 너가 결정한 것이 잘못됐다 라고 해서 신청한 25만 명이 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이 숫자들을 다 포함하면은 현재 이와 관련된 학생들 비자는 총 105만 명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차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 호주 정부는 유학생 수를 통제할 효과적 수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떠한 형태로 이제 정치권에서는 활용이 될 수 있느냐? 자, 정치권을 흔드는 유학생 시장. 정부의 근시안적 판단과 이 행태들이 팬데믹 이후에 유학생 숫자들을 급격하게 호주로 받아들였어요. 이는 제가 이전에 찍은 영상들을 보시면은 어떠한 내용인지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자충수가 돼서 현재 노동당 정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 곁다리로 할 얘기들을 좀 추후에 해드릴 건데요. 호주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유학생 또는 임시비자 소지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호주의 주택 문제와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들이 되세요. 그래서 이게 뭐 당연히 호주뿐만 아니라 뭐 북유럽 국가들 또는 뭐 캐나다 심지어는 한국도 뭐 중국인 이제 뭐 조선족 뭐 이런 이민자들 이 많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도 굉장히 높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간 순 해외 이주,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Net Overseas Migration, 이게 장기 입국자와 출국자의 차이들을 이렇게 이 숫자들의 갭을 정리를 해놓은 건데 2022년도 3년도 회계 연도에 52만 8천 명이 역대급으로 이제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발표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호주에 현재 노동당이나 또는 자유당이죠. 자유연합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메인 파티들, 이 큰 당들이 호주의 Net Overseas Migration이나 유학생을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호주 정치판에서 유학생의 수요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좀 보자면 일단 현재 정부에서는 확실히 국제 유학생의 숫자는 현재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대로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 국제교육협회 최고 경영자인 필 허니우드라는 분은 2월 학생비자 신청이 30% 급감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수요 감소가 입국자 수 감소로 바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앞으로 시간이 걸리면 이 수요 감소가 줄어드는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교육부 장관인 제이슨 클레어라는 분은 호주의 노동당 정부 개혁 효과가 대단히 효과를 보고 있다. 현재 앞서 말한 2월 달에 이제 유학생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ABS 호주 통계청의 데이터가 정부의 개혁과 영향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에 곁들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제 자유당의 당수 강한 남자 피터 더튼의 오만함이 국제 유학생의 상한선, 그러니까 앞서 노동당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캡을 없애버리면서 그 피터 더튼의 신뢰 역시 무너졌다라고 이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이제 야당의 당수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야당의 교육 대변인인 사라 핸더슨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노동당이 이민 혼란을 초래했다. 너무 근시안적인 형태들로 인해 가지고 이 전체적인 이 공급과 수요 통제를 못한 것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맞는 얘기긴 해요. 주 연합당이 굉장히 이 측정이 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호주의 유학생과 Net Overseas Migration 숫자를 통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로 호주의 Net Overseas Migration의 목표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얘기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다면 2024년 5월에 연방 예산에 대한 발표를 할 때 호주 재무부에서는 이 순해외 이민, 순해외 이주 이 숫자를 39만 5천 명 정도로 목표로 삼았어요. 그리고 2024년도, 2025년도는 26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목표로 삼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현재 완전히 물 건너가 버렸죠. 예, 통제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호주 정부의 현재의 순해외 이주 숫자 상황들을 보자면 조정 수치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26만 명이라고 이야기했던 거가 34만 1,700명 수준으로 늘어났고요. 대략 한 8만 명 정도 늘어났고요.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생각대로. 그리고 작년 9월까지 1년 동안 37만 9천 명이 입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주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유학생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이 호주의 강력한 일자리 시장이 좀 많이 식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고용 기회로 인한 것들로 인해서 뉴질랜드 사람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로자로. 그런 것들을 멈추지 않는다면 2025년도 6년도 22만 5천 명, 26년 7년 더 줄어든 숫자에 약속된 감축 목표는 확실하게 놓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이게 호주의 유학생의 입국 숫자 때문에 이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노동당 정부에서 뭐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이 호주에서 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또는 영주권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들어온 숫자들이나 또는 우리가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통해 가지고 유입된 숫자들이나 이런 숫자들도 정말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 정부에서는 사실 유학생뿐만 아니라 Net Overseas Migration의 숫자들이 다른 부분에서도 꽤나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지만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본인들이 시행한 그 절차들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 말고 이것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유학생이 더 문제다라고 하는 형태들로 이제 정치권으로 끌고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또 자주 사용하는 내용을 캐치프라이즈를 이제 따서 이야기를 하자면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이런 측면에서 또 이제 앞으로 집권당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이제 자유당, 연합 자유당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이전에 앞서 말했다시피 연합당, 녹색당에서 해외 유학생 수 캡을 두겠다고 하는 입법 시도를 무산시켰어요. 엉클오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이 주택 부족이나 혼잡한 인프라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민을 줄이겠다
라고 하는 약속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헌데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제가 강한 남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야당의 대표 피터 더트는 굉장히 강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해외 순이민 숫자를 최저 15만 명 수준, 지금 26만 명, 뭐 앞으로는 또 뭐 20만 명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15만 명 수준으로 줄일 목표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약간 추후에 수정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때 이야기한 거는 호주에 들어오는 영구 이민을 25% 줄이고 유학생 등록을 감축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어요. 노동당 정부에서 유학생 캡을 두자고 하니까 반대를 해놓고는 이 사람은 오히려 더 나아간, 그리고 좀 더 이렇게 폐쇄적인 정책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론적으로는 많은 호주의 어떤 로컬들이 바라볼 때, 또는 정치권에서 이 로컬들의 이야기를 확대해서 이제 표를 받기 위해서 정책을 펼칠 때 호주 이민과 유학생들이 호주의 주택 시장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헌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쭉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그러니까 남호주 대학에서 연구한 거를 바탕으로 하면 국제 유학생은 호주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임대 위기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유학생이 미치는 영향들이요. 2017년부터 24년까지 70개 시점에 걸쳐 가지고 ABS 호주 통계에 조사를 했는데, 이거에 이제 주요한 바탕으로서는 유학생 수, 그리고 임대 공실률, 물가 상승률, 임대 비용 등등에 기반해서 조사를 한 결과 유학생으로 인해서 호주인들이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호주의 학생 숙소 협회라는 곳에 2024년도 연구 결과와 일치를 해요. 이제 이 협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유학생은 전국 임차인의 6%에 불과합니다. 헌데 대도시에 다 집중이 돼 있죠. 약 40%가 학생 숙소에 거주하는 거예요. 학생 숙소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한국식으로 도미토리, 뭐 보딩이라든지 또는 뭐 student accommodation 이런 데 있거나, 또는 홈스테이 같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개인 임대 시장에서 이렇게 경쟁할 때 사실적으로는 큰 영향을 못 미치고, 또는 더더욱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다.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호주에서 렌트를 하려고 하시면은 이전에 임대한 기록이라든지 현재 구직을 가지고 있어서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잔고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레퍼런스는 누가 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유학생은 굉장히 불리한 지점에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호주의 유학생들이 주택 임대 시장의 위기를 이끄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 사항을 계속 이제 표를 받기 위한 정치적인 도구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UNSW의 리처드 홀든 경제학 교수가 이야기를 한 바로는 유학생 수를 제한하면 국내 총생산 GDP가 감소를 한다. 호주 유학생은 학비와 그리고 생활을 하기 위한 부분들에서 돈을 쓴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23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 호주의 유학생 교육 분야가 호주 4위의 단일 수출 항목이에요. 이 돈이 얼마냐면요, 480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170억 달러는 수업료로 추산하고 310억 달러는 경제 전반에 있어가지고 소비를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호주에 들어오는 유학생은
호주의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호주에 수익을 안겨주면서 경제를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주의 유학생들과 임시 체류자들에 대한 문제를 두고 각 당에서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표심을 얻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엉클오치.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고 한다면 현재 유학생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맞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코로나 이후에 현재 집권당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다. 노동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호주 경제의 뭐 수입원들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잘못했다. 헌데 지금은 이 유학생들을 통제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번 5월에 있을 선거에 주요 쟁점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활용을 해나가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전반적인 현재 호주 사항들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Net Overseas Migration Number가 급격하게 호주 정부의 의도대로 줄어들 것인가? 그리고 나서 한 1, 2년 정도의 단기적으로 리바운드가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은 굉장히 퀘스천 마크예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호주 현지 내에서 지금 분위기를 보면 다른 나라들도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호주에서 계속 체류를 하려고 하고요. 요즘에 주요하게 들어오는 문의들을 봐도 뭐 캐나다나 뉴질랜드 뭐 등등에 있는 분들도 호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호주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대로 짧은 시간 안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앞서 이 영상을 찍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호주의 유학과 이민 등을 이렇게 전달하는 업자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이 정보들을 많이 조각을 내서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들을 해서 전달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국은 호주의 유학 시장에서 유학생 숫자로 10위권에 들어가는 메인 국가가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 줄어드는 파이를 이렇게 좀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호주의 어떠한 이민 정책이라든지 그와 관련돼서 나오는 지표들을 입맛대로 변경해서 나가는 곳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항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전달해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호주가 유학생과 임시비자에 있어가지고 긍정적으로 웰컴하는 스탠스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러한 현재와 미래의 지표들은 무시하고 세일즈를 위해서 과거의 지표들을 끌어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 아웃컴, 지난 연도에 뭐 27만 명을 받았느니 24만 명을 받았느니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될 거니 등등의 이야기, 긍정적인 얘기들만 끌고 와서 호주 정부는 계속적으로 이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숫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변하지 않는 요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측면들이 있다거나 또는 마이그레이션 플래닝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넘버는 계속 유지하고 동일하게 갈 것이다. 또는 주정부 이민 쿼터들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주정부 이민에 있어 가지고는 이 정도 숫자들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해서 다양한 각도로 접근을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뭐
사실은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보다는 진리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맹신하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 이런 것들은 항상 뭐 어느 시장이든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뭐 지금 단기적으로라도 지금 현재 뭐 국제 학생의 공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너가 빛을 보는 시기가 존재할 것이다. 그게 예전에 코로나가 딱 끝나자마자 뭐 60점, 65점에서 189 독립기술 이민을 막 해나갔던 것처럼 그런 타이밍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는 굉장히 좀 예측하지 못했고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끼친 상황인 거고요.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좀 더 폐쇄적이고 자국 우선주의들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정보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좀 더 개인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서치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호주 영주권 유학 후 이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뭐 돈, 그리고 뭐 영어, 뭐 지역 선정, 전공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이것이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사실은 이게 호주 현지에서 볼 때는 말만 이렇게 막 하지 사실은 뭐 학생들이 비자가 거절하면 재심 진행도 제대로 못 하면서 뭐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지표들 그러니까 뭐 통계 자료들 이런 거 편집해 가지고 좀 호도를 하는 측면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한 20년 가량 호주에 있으면서 호주 이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로 나아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업무들을 뭐 오랫동안 한 7년 가량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17년 동안 개개별 학생을 하나하나 다 팔로우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많은 일들이 있고 뭐 학생들도 뭐 어느 선상에 서면은 뭐 연락이 두절되거나 또는 뭐 지속적인 연락을 하더라도 좋은 아웃컴을 가져가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적지 않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보면은 뭐 독립기술 이민이든 주정부 이민이든 뭐 고용주 이민이든 처음에 내가 생각해왔던 방향과 틀리게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진행 못하기도 하고 또는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 가지고 또 영주권을 받기도 하고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라고 해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내가 호주에서 유학을 하고 이민을 해나갈 때 많은 영향들을 미치기 때문에 과거의 지표들과 잘된 케이스만 연연하거나 뭐 특정하게 정해진 형태들로 나는 꼭 이민을 해나간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그것보다는 내 자신이 얼마나 경쟁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변해갈 호주의 어떤 이민 정책이나 뭐 규정 속에서 나는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뭐 저랑 정말 친하게 지내던 저보다 나이가 얼마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던 학생의 경우는 어카운팅을 전공을 했는데 그때 현행 점수표로서 거의 100점 가까이 됐어요. 근데 인비테이션 받지 못하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만 더 견뎠으면은 그러면 코로나가 딱 끝나고 그리고 우리가 60점, 65점에서 이민을 받아가는 시기에서는 영주권을 받았겠죠. 또 다른 케이스는 전혀 상관없는 비즈니스 칼리지 공부들을 해나가다가 뭐 좋은 짝을 만나서 또는 혼인 또 결혼을 해서 파트너 비자로 이민을 정리해 나가는 숫자들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또 중간에 잠시 또 고용주 이민의 직종들이 변경되면서 뭐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로서 또 그때 당시에 넣거나 지금 현재 뭐 헤어드레서로서 고용주 이민을 넣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통제해 나가지 못하는 변수들로 이민을 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와 앞으로의 호주의 이민의 방향성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나는 얼마나 경쟁성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인가를 좀 더 고민해보고 좀 그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이나 견해들을 받아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전달해드리는 내용이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뭐 구독 및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호주의 장관 지침, 호주 유학생 학생 비자 심사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MD111이 시행되고 있어요. 여기에 있어 가지고 지금 학교들이나 학생들의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다음 주에서는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